네, 김영윤 소장 모셨습니다. 김영윤 TV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자, 트럼프 임기가 이제 시작하면서 막 진짜 휙휙 돌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도 이기가 만만치 않은 게 이 좌파 정부였잖아요. 사실 바이든 정부도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정상화시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힘든 부분이 있다. 그런데 저는 트럼프의 이기의 행정 명령들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에 그렇게 했어야 돼. 지금 임기 초에 그냥. 예, 임기 초에 바짝 지지율 오르고 이거 딱 받았을 때 그렇게 했어야 돼. 트럼프처럼 했었더라면 지금의 상황은 없다. 당연하지. 근데 너무 사람이 좋아가지고. 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그러니까 이거 빠지고 저거 빠지고. 독하게 첫날부터 트럼프처럼 했어야 돼. 트럼프가 저는 행정명령 중에 가장 마음에 드는 거 그 군대 정상화. 군대 성이 저 트랜스젠더들 안 받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아니 그리고 다 평등. 여자고 남자고 뭐가 성이 달라서 뭐 있냐? 군대 총알이 남자면 오고 여자면 피해가냐? 그런 거 없다. 무조건 평등. 그다음에 학교도 특별 전형 다 없앴잖아요. 그러니까 실력으로 멋있어. 가야지. 실력으로 가야지. 무슨 그러니까 동부가 전형 뭐 이런 걸로 하버드 그 저기 이준석 같은 것들 막 들어가지고 물 흐리고 있으니까 학력 1등부터 뭐 100명까지 그냥 능력으로 가자. 전형 싹 없앴잖아요. 지금 한국 같으면 5.18 유공자 전형, 세월호 전형 이런 거 싹 없앤 거예요. 그다음에 그거 좌파 공무원. 그러니까 우리가 5.18 유공자로 한 10점 정도 맞아서 들어온 좌파 공무원, 그다음 트랜스젠더 전형으로 들어온 뭐 이런 것들 싹 없앴잖아요. 무조건 첫날 파이어잖아요. 시원해. 너무 시원해. 그리고 언론도 난 그게 제일 시원하더라. 저는 아니 뭐 CNN 뭐 이런 거 국회 출입 아니 팟캐스터들 뭐 뉴미디어들 그냥 상석에서 딱 앉혀놓고 첫 질문을 그러니까요. AP통신한테 주거든요. 원래 관례적으로. 원래. 근데 그냥 뉴미디어한테 줘버렸잖아요. 첫 질문을. 그러니까. 니네 레거시 미디어들 다 이것들 뭐 너희 다 못하게 쓰레기잖아, 뭐 이러면 그거야. 야 멋있어. 그래서 저는 하루하루 그러니까 지금 행정명령 중에 지금 움찔움찔한 거 그런 거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긴장을 해요. 그냥 미국 같은 경우는 야 보조금 좀 주고 미국 원조 있을 거고 막 그냥 미국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야. 먼저 총괄하는 그 부서 완전 박살냈어요. 그러니까 앨런 머스크가 아주. 트럼프는 그렇잖아요. 아니 니네들이 미국 돈을 받으려면 그만큼 움직여. 같이 일을 해. 그러니까 그동안에 막 널브러져 있던 사람들이 바짝 조여가지고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트럼프를 안 무서워하는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어디요? 한국이에요. 정말 이거는 외국에서 그렇게 봐요. 아니 트럼프를 무서워하지 않는 아니 미국을 무서워하지 않는 나라는 희한하게도 정말 작은 대한민국이다. 그러니까 한국의 좌파들이 미국을 안 무서워하죠. 반미만 외치고 있잖아요. 정작 미국이 없으면 너네들이 어떻게 될지를 뻔히 알면서도 그래서 미국을 가장 쉽게 생각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거 트럼프를 보면서 그냥 윤석열 대통령의 아쉬움은 이거다. 그리고 본인에게 강력한 편은 확실하게 상관없잖아요. 뭐 일론 머스크 정책 행정에 좋은 자리 완전 보수들만 따다닥 꽂아서 완전히 바꿔놓잖아요. 저는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았을까. 맞춰야. 그래서 저는 트럼프 2기가 들어서고 윤석열 대통령이 2기가 들어서면 완벽히 바뀔 것이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2기와 함께 국민의힘은 끝나고 새로운 당 신당으로. 이제, 한국공화당의 장당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한 100년에 안전한 보수 정당, 정통 보수 정당을 만들 것이다. 그거가 탄탄해지면 대한민국은 좌파들이 온갖 선동을 부려도 탄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도 힘들거든요. 개혁가도 힘들거든요. 정말 이게 한 달도 안 되는 시간 안에 대한민국의 반을
완전히 사상을 송두리째 바꿔놨잖아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정말 우리가 이 가치를 이제 사라지지 않게 잡아야 되는 건데, 저는 이번에 오늘 말씀드릴 게 뭐냐면, 이게 트럼프도 지금 상황이 별로 좋지는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항이 당연히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가 아직 안착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 쉽게 하면 청문회 같은 것도 열어야 되고, 이제 트럼프가 생각했던 사람들 꽂아 놓는 것들이 다 꽂아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대중국 압박이 제대로 들어올 그렇죠. 것이다. 인사청문회 뒤에는 이제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요거 보시죠. 여기서 가장 조금 관심 있고 아니 핵심으로 봐야 되는 게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진만 봐도 시진핑은 졌어요. 시진핑은 졌어요. 아주 위압적이에요. 그리고 이 트럼프 일기에서 이 악수 있잖아요. 악수. 트럼프는 정상적으로 악수 안 하잖아. 위에서 내려 꽂잖아. 그리고 세게 쥐어잡고 본인 쪽으로 당겨요. 시진핑이 여기서 땡겼네. 예, 시진핑이 등치가 좋잖아요. 안 당겨지려고 힘주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데 등치가 트럼프가 더 좋지. 그런데 지금 표정만 봐도 트럼프가 이겼어요. 근데 트럼프 일기 때는 사실 중국의 관세로 보복 때리면서 중국을 어떤 식으로 다뤄야 되는지 이제 좀 파악을 한 상황. 그런데 트럼프 2기는 이 중국이 사실 그 정상적으로 대응하지는 않잖아요. 온갖 보고서 조작하고 가짜 뉴스로 만들고, 그 우한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얼마나 매수해 가면서 코로나19로 바꾸고 막 이런 것들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트럼프 2기는 이 중국에 대한 압박이 포괄적으로 그리고 벗어날 수 없을 만큼의 압박으로 갈 것이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이제 한국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한국을 자산으로 평가한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완벽한 사업가. 그러니까 내 편에서 나의 플러스 되는 거에 한국을 생각을 한다. 그러니까 한국을 뺏겼을 때 나의 카드 하나를 잃는 거잖아요. 결코 중국에는 뺏길 수 없는 카드가 한국이다.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지킬 건데, 여기서 하나가 우리가 막 원조를 기다리잖아요. 사실 그것보다는 미국은 이유 없이 도와주지는 않아요. 주고받아야지. 그래서 미국은 뭐 우회적인 방법으로라든지 도와는 주겠지만 직접적인 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키고 뭔가 환경이 조성된다면 그 다음에는 완벽히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재명이 이제 미국 송환 뭐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거죠. 그쪽에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깜빵을 약간 손 좀 대고 있더라고요. 네. 그거 겁납니다. 거기 진짜 시급 잔치를 할 거예요. 거기 지금 안 가려고 사람들이 좀 많이 딸랑거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반도를 이제 정치 자산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지금 상황이 미국도 지금 행정부가 여기 있어요. 이제 국가 안보 경제 등 여러 분야에서 파트너다. 한국은 같은 생각을 가진 동맹이다. 그 말은 이 문재인이가 들어설 때는 같은 생각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베이스로 둔 해석이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한국을 영내라는 건 뭐 동아시아죠. 자신의 광범위한 정책 목표를 추진하는 자산으로 여길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 1기 때 행정부와는 완벽히 차이가 있을 거다라는 말을 한 거는 뭐냐면, 여기엔 굉장히 많은 사인들이 있어요. 1기 때 중국을 마음대로 압박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1기 때는 문재인이었잖아요. 그리고 파트너가. 맞아요. 그리고 그 미국 내에서 적자를 미국 역사상 가장 낮은 수치로 떨어뜨렸던 게 트럼프예요. 그런데 우한 바이러스를 딱 맞고 난 다음에 트럼프가 생각했던 거와 완벽히 다르게 이제 적자가 치솟았잖아요. 그래서 트럼프는 시진핑 중국에게 졌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이번 트럼프 이기는 보복의 정치. 이제 아작을 내겠죠. 거기서 이제 한국에 대한 언급이 일단은 나왔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사실 여기가 2월 1일에 보이스 오브 아메리카에서 워싱턴 톡에 출연했습니다. 이게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인데요. 지난번에 그 영상 그리고 제 커뮤니티에도 나와 있는데, 이 브루스 클링너가 왜 중요하냐면 2024년에 이미
중국발 부정선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직접적으로 트럼프에게 넘어갔다라고 말은 안 하지만 100% 넘어갔죠. 사실 보수의 싱크탱크의 국장인데.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베이스로 두고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들 막 반중 이게 영원할 것 같죠? 거기 똥꼬에 줄 쓴 정치인들 다 영원할 것 같죠? 저는 끝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제 끝났다라고 봐요. 국민의힘의 권영세가 한중 의원 연맹에 있습니다. 한중의 의원이 어디 있어요? 중국의 의원이 어디 있어요? 중국 공산당과 손잡은 사람들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다 알아 먹어버렸다라는 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현재 워싱턴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상하원 다 대중 강경파다. 강경파다요. 단지 정도의 문제거나 중국을 어떤 사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압박할 것이냐의 문제다 이거지. 그러니까 다 중국은 손 본다는 건데 어떤 식으로 손 볼 거냐의 문제이다죠. 중국이 큰 현안으로 떠올 거고 루비오 국무장관과 헥세스 국방장관도 이미 중국 문제를 언급하고 손보기로 했다. 대중 정책은 매우 포괄적이고 또 강력할 거다. 지금 일단 트럼프 행정부가 제대로 자리 잡고 그다음에 초점을 일단 국내 문제, 그러니까 이민 정책, 그다음에 이제 외교 정책으로 나갔는데 외교 정책의 타겟은 뭐냐? 중국이다. 그러니까 중국을 지금 그냥 관세 보복 이런 걸로 1대1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다. 포괄적이다라는 게 뭐냐면 전 세계가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카드를 들이밀 거다. 그게 지금 부정선거다. 그렇지. 그러니까 부정선거죠. 그 다음에 또 워크 바이러스, 그러니까 우한 바이러스 퍼뜨리면서 전 세계를 위협했던 국가가 중국이다. 이거를 공론화시킬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가 중국을 거부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뭐 다 차단하겠다라는 거죠. 중국이 펼쳐왔던 뭐 1대1로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파나마도 다 되찾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이 포괄적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그 전에 이 포괄적인 압박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거는 70%, 70%까지 윤석열 대통령 지지 끌어올리고 집회 계속 목소리 키우고 이러면서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광화문에서 그 성적이 흔드는 게 상당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좌파들은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 무슨 집회하는데 왜 태극기 흔드는 것도 이상한데 왜 성조기를 흔드냐고 그거 가지고 공격들을 해요. 막 찍고 까불더라고. 이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싸움으로 우린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트럼프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을 잡을 때 자유민주주의 대 공산주의 어디를 택하느냐. 그런데 자유민주주의 국가들, 서방 국가, 우리 일본, 뭐 한국, 뭐 유럽 다 자유민주주의인데 공산국가가 적이 되는 게 뭐냐면 부정선거다. 자유민주주의 근간은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정권을 주는 게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인데 그걸 훼손한 놈이 누구냐? 중국이야. 부정선거 원흉인 저 중국하고 손 잡을래? 이렇게 강력하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트럼프는. 근데 그 좌파진영에서 깃발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래도 나라 국기를 흔들죠. 저쪽에는 사회주의 전진 이런 깃발 흔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깃발을 얘기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네 정말 그죠? 정말 대한민국 지금 여러분들 쉽게 보면 안 되고 다행인 게 2030이요. 이게 어떤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다 파악해 버렸어요. 깨어났어요. 완벽히. 알아버렸어. 그래서 정말 정치의 무관여층도 지금은 이 싸움이 공산주의 국가와 이거에 대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리전이다. 그러니까 2030하고 얘기했는데 제가 공부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을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습니다. 너를 국회로 막 이랬거든요. 제2의 6.25 전쟁이야. 뭐 맞아요. 그때는 총칼로 했지만 지금은 맞아요. 체제와 이념 전쟁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걱정 많이 하시는데요. 그래도 2030이 깨어나 있어서 다행이야. 다행이다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2030 청년이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다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큰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립습니다, 윤석열 그러게요. 대통령. 윤 대통령 돌아올 거예요. 돌아오도록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이 유지를 하면 됩니다. 돌아옵니다.
네, 네, 김영유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